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 간추린 뉴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우주 항공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지니뮤직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금융 데이터 기업으로 변신하는 현대캐피탈, 두산이 또 법원에서 승소한 게 있어서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거 하고요. 박현주 미래의 회장이 유튜브에 드디어 나왔네요. 그 내용 하고요. 공매도에 관한 내용, 요새 좀 화제가 되나 봐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쿠팡 이츠가 약진하고 있다는데 그거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소사, 지함에 좋으면 미국에도 좋다. 권홍우 기자가 적었는데요. 그 인사청문회였어요. 장관을 뽑는 인사청문회, 미국이죠. 1953년 1월 15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전입니다. 이 윌슨 청문회에 나왔던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에요. 오랫동안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왔다. 의원들은 정부와 기업의 유착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윌슨은 청문회 문턱을 가볍게 넘었다. 상우는 그의 국방장관 임명이 적절하다는 청문 보고서를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을 처분했으나 윌슨의 발언은 보다 짧은 문장,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로 바뀌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네, 70년 사이에 GM이 파산까지 갔던 것도 아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회생했는데요. 삼성전자에도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한국에도 좋은 것이다. 누가 요거를 청문회장에서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리고 50년 후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조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틱 대성 엘텍 매각 시동했다고 하네요. 네,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 원료 공장을 품은 메일 유업, 우유 분말 구매 다변화 속도 낸다고 합니다. 김보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그 호주 코리오 베이데어리 그룹의 파우더 원료 공장을요 1350만 달러의 메일 유업이 인수한다고 합니다. 네. 1, 2년 내 공장 준공 후 본격 생산하겠다고 하는데요. 호주 1350만 달러입니다. 네. 메일 유업이 파우더 원료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유제품의 기본이 되는 분유와 우유의 가공 제품의 구매처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메일 유업 관계자는 국내 유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양질의 우유 분말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원료 수급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일 유업이 기대가 되네요. 메일 홀딩스를 한번 볼까요? 메일 유업의 그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증권에서 메일 유업이나 메일 유업이 있고요. 메일 홀딩스가 있어요. 그 메일 홀딩스는 메일 유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시총이 1173억 정도 되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7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딱 2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만한 가치가 되죠. 정말 싸게 나와 있죠. KT GV70에 이어 테슬라의 지니뮤직 탑재, 커넥티드 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KT가 이번에 테슬라랑 눈만 마주쳐도 오른다고 하는데 안 올랐어요. 네, KT 주주분들 좀 속상하시겠네요. 이어 테슬라는 2017년 국내 시장 모델 S 전기자동차를 출시하며 위치정보 서비스 파트너로 KT를 선정하기도 했다.
당시 황창규 KT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이스X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회장 겸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나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및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는 지난해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완화하자 기간통신 사업자로 신고하며 커넥티드 카 서비스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KT와 테슬라는 지니뮤직에 이어 내부에 장착되는 통신 칩, SIM 카드 개발,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 기가지니 등 커넥티드 카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KT 관심이 가네요. 네, 중국의 3대 빅테크 미국 투자 금지 대상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입장에선 다행이네요. 와, 미국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알리바바가 워낙 큰 기업이라서요. 함부로 투자 금지시켰다가 이거 네, 주주들한테 어떤 원성을 살려고 합니까? 차 금융 데이터 기업으로 현대캐피탈의 변신, 빛난세. 네, 빛난세 기자가 기사를 잘 써요. 현대캐피탈 한번 볼까요? 현대캐피탈 렌터카 승계 서비스 카브릿지 이용 건수입니다. 2020년에 153건에 불과했던 상담이요. 11월에는요. 698건까지 증가를 합니다. 네, 장기 렌터카 많이 쓰시죠? 네, 장기 렌터카를 쓰다 보면요. 한번 5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3년 정도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에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넘겨야 될 사람을 직접 찾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가 있긴 해요. 근데 좀 힘들죠. 그런데 현대캐피탈은 그냥 찾아줍니다. 현대캐피탈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2년 쓸 사람을 다 알아서 해주고요. 승계까지 다 해줍니다. 쉽죠? 네.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던 승계 중개에 현대캐피탈이 직접 나선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자동차 이용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캐피탈은 수년째 데이터 신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키워왔다.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신차 할부 금융만으로 이제까지는 우위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캐피탈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를 받은 것도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합니다. 두산 3조 자구안 청시호 인프라코어 매각 예정대로 한다고 하네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2011년 기업 공개를 조건으로 외부 투자금 3,8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당시 맺은 계약은 상장이 불발되면 외부 투자자가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 다시 말할게요. 동반 매도 청구권입니다. DICC 지분 100%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산 측은 이에 대응해 우선 매수권 콜옵션을 확보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DICC가 약속했던 주식 상장에 실패하면서 벌어졌다. 외부 투자자가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 DICC 지분 100%를 매각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두산이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매각은 불발됐고 FI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7,093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두산이 승리했지만 2심 법원은 FI 손을 들어줬다. 네. 요번에 세 번째 소송이 있었는데요. 상고심에서는 두산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FI의 드래그 얼롱 행사 여부 관건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유튜브에 등장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테슬라 자율차 회사면 적정 밸류는? 어려운 질문 했죠. 네, 전기차 업체보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본 것도 주목할 만하다. 박 회장은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유행할 때 돈을 번 사람들은 숙박업, 청바지 등 후방 산업이었다며 누가 전기차 시장을 이끄든지 상관없이 배터리는 기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배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요. 배터리 회사들도 장악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많은 반도체도 쓸듯이 배터리도 필요하게 되겠네요. 강영철 기자가 취재했어요.
AI 경제가 유일한 희망이다. PwC는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AI 경제에서는 생산 요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3대 생산 요소를 중심으로 사고해 왔다. 노동, 인적 자본, 돈, 재무 자본, 토지가 천연자원이 그것이다. 근데요, 여기서 사실은요, 경제학적으로 좀 틀렸어요. 노동, 돈, 토지가 아닙니다. 노동, 토지는 맞아요. 근데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거를 돈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캐피탈은요, 자본이에요. 캐피탈. 그러니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자본을 얘기한다고도 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본들, 캐피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자본도 캐피탈이고요. 그 공장의 그 기계들도 캐피탈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노동과 자본의 양, 자원의 가다로 국부가 결정되는 시대가 지나갔다. 정보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등장한다. 행태 자본, behavioral capital이다. 인간과 기업, 자연, 제조물 등의 행태를 추적해서 축적한 데이터가 자본화됐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경제의 도래다. 이것이 더 발전하면서 나타난 것이 네트워크 자본이다. 인터넷 혁명과 함께 등장한 네트워크 자본은 인간과 인간, 물질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자본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AI 혁명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 바로 인지자본, 커그니티브 캐피탈이다. 인지자본은 인간과 기업 간 정보와 의사결정의 흐름으로부터 합성되는 알고리즘 지식 통찰력을 말한다. 결국 AI 시대 경쟁력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뽑아내는 인지자본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자본, 이제 캐피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커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도 있는데 생각나네요. 커그니티브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앞으로 좀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임정수 기자가 취재했어요. 공매도도 시장이다. 네. 공매도는 어떤 거냐면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서 매각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 주식을 시장에서 대사서 갚는 투자 방법이에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비쌀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쌀 때 해당 주식을 사서 갚으면 되니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구조죠.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반가울리 만무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집이 없잖아요. 근데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네. 옆집 아저씨한테요. 그 아저씨 집에 부동산을 빌립니다. 옆집 집을 돈 없이 빌려요. 신용만 가지고 빌린 다음에요. 그 집을 팔아요. 그 집이 옆집이 지금 30평에 30억이잖아요. 나는 한 5억이 돼야지 정상인 것 같아. 그러면 그 10억에 빌려가지고 팝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돈이 1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어요. 한 2년 후에 5억으로 그 집이 떨어져요. 그럼 그 집을 5억에 삽니다. 그 집을 옆집 아저씨한테 5억에 갚아요. 그 집을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집이니까. 돌려줘요. 그러면 나한테 수중에 5억이 남잖아요. 그럼 난 5억을 번 겁니다. 그 집값이 떨어지면 돈을 벌었죠. 이런 식으로 주식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은 이렇게 돈을 못 벌죠. 네. 이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아까 그 공매도 얘기하면요. 사실은 좀 이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무리한 제도일 수도 있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이, 검찰이죠. 그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비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검찰의 직원들이 삼성전자 공매도를 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뭐 엄청 한 다음에 그 비리를 파헤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리겠죠. 그러면은 그 공매도로 인한
그 이익을 그 검찰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너무 파격적입니까? 제가 너무 혁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이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6.25 독주 맞는다. 15배 성장한 쿠팡 이츠네요. 네. 쿠팡 이츠 앱 1 사용자 현황인데요. 2020년 3월에 비해서 2021년 1월에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시 쿠팡 이츠 무섭네요. 지금 우주 항공으로 사람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나도 이쪽으로 인수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요. 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우주 개발 경쟁이 새로운 붐을 조성한 것도 한몫했는데요. 먼저 기사 제목 깜빡했네요. 김정주의 스페이스X 깜짝 투자, 불붙은 우주 산업, 돈이 될까? 네, 유진영 기자가 취재했고요. 우주 비행체,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도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지구 저궤도에 초소형 위성 여러 대를 띄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우주 인터넷 통신 사업이 뜨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600대가 넘는 위성을 동원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스페이스X는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월 사용료 $99를 내면 LTE급 인터넷을 제공하는 시험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투자 해소가 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관광을 유망 분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지상 100km까지 우주선을 타고 시속 3,500km로 올라가 무중력을 체험하는 영국 버진 갤럭틱의 지구 중궤도 여행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여행비가 $20만, 2억 2천만 원으로 우주 여행치곤 저렴한 편인데요. 이 때문에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 팝스타 저스틴 비버 등 유명 인사가 예약자 명단에 지금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우주 항공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이츠 상반기 내 제주까지 전국 달린다고 합니다. 네, 쿠팡 이츠가 좋은 점은요, 빠른 배달이죠. 쿠팡 이츠는요, 경쟁사와 달리 여러 주문을 한꺼번에 배달하는 이른바 핫배달을 하지 않는 점을 내세우는데요. 배달원 한 명이 한 개씩만 배달하기에 일반적으로 2개, 4개씩 배달하는 경쟁업체보다 배달 시간이 짧습니다. 경쟁업체는 여러 매장에 들리다 보니 배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쿠팡 이츠의 이 같은 광폭 확장 행보는요, 올 상반기 쿠팡의 미국 나스닥 상장 도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현재 누적 적자가 4조 원대로 추산되는 데다가 추가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 공개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만성 적자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인데요. 쿠팡은 최근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 심사를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쿠팡 이츠 사용법 제가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정준 기자가 취재했어요. 마지막 법정에서 웃은 두산인프라 1조 후발 채무 피했다. 휴, 살았네요.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은 하나 있죠. 중국 상장은 실패했죠.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가 투자 조건으로 제시했던 상장 실패 시 투자자가 나머지 지분 80%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두산인프라코와 FI 간 법적 분쟁이 이뤄졌는데요. 이른바 동반 매도 요구권입니다. 이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정지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대통령님, 기업의 손실도 공유하시나요? 무슨 얘기냐고요? 2021년 현재 10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 총리 출신의 이낙연 대표로 메신저만 달라졌을 뿐 메시지와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이익공유주의 개념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데요. 경제계에선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도 공유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스크에서는 리스크를 지는 사람은 이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손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요. 그럼 이익이 났을 때만 나누자고 하면 손실은 어떡합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야권은 말할 것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국난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시기에 사회적 합의를 놓고 싸우다가 허송세월 할 공산이 크다라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내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은 막 직장 다니면 이익이 많이 나면은 보너스를 많이 받잖아요. 삼성전자 다녀도 무슨 쉐어링 해가지고 인센티브 받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가 손실이 나면은 직장인은 손실을 공유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익만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익만 공유하는 직장인 같은 거네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매도 공포에 개미들만 덜덜. 과거 재계 사례 봤더니. 과거에 공매도 금지에서 풀은 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2008년에 금융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10월 1일에 공매도 금지했습니다. 2009년 6월 1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어요. 야, 8개월 만에 재개했네요. 네. 그리고 7월 31일이 됐죠. 네. 그런데요, 그때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보면요, 2008년 8월까지 1500선을 유지했던 코스피 지수가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9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공매도 금지 실시하고 주가는 더 급락했어요. 10월 24일 938.75%로 천선도 무너졌는데요. 정부가 공매도를 재개한 건 2009년 5월 31일이고요. 당시 코스피 지수는 1400선을 회복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코스피 지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140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7월 들어서는 회복 움직임을 보이더니 7월 말 1500선을 넘어섰습니다. 거래정지에서 살래요. 스킨앤스킨 인수전 흥행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리한 기자가 취재했어요. 그 투자은행 업계에서는요, 지난해 MP그룹, 미스터 피자죠, 그룹이 매물로 나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어요.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 피자와 커피 전문점 마노핀 등을 운영하는 MP그룹은 지난해 사모펀드 운용사 TR 인베스트먼트에 매각되기 전 3년간 거래 정지 상태였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의 회사 자체를 우회 상장 수단으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원매자들이 많아 거래 정지 중인 상장사임에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MP그룹은 경쟁 입찰 끝에 구주 150원, 신주 200억 원 등 총 350억 원의 매각이 성사됐습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스킨앤스킨은 구주 매각 없이 신주 유상 증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MP그룹 때보다 인수 조건이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우회 상장 아시죠? 상장하기 위해서 상장 회사 중에서 좀 이렇게 재무적으로 약하거나 많이 안 좋은 회사를 싸게 인수를 해가지고 상장을 해버리는, 네. A라는 회사가 B라는 상장 회사를 싸게 사가지고 A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버리는, 네.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박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택배업 재진출 나스닥 상장용. 네, 우리나라는 지금 CJ 대한통운 한진 등이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도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장기적으로 일반 택배사처럼 쿠팡 외 다른 온라인 쇼핑몰 물량까지 배송하는 3자 물류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J 대한통운 한진 등 택배 업계에선 쿠팡이 3자 물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택배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주환 기자가 취재했어요. 정경인 대표 검은 사막이요 붉은 사막. 게임 사막서 다이아 캐겠다. 네. 정말 사막에 사시는 분 같네요. 게임 개발 능력은 퍼비어스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게임 개발 도구인 일명 게임 엔진을 자체 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업계도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게임 업체 대다수는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 유니티 게임 엔진 사용하는데
파워비어스 게임의 그래픽 수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입니다. 정 대표는 차세대 자체 게임 엔진으로 붉은 사막을 처음 구상했던 방향으로 최적화에 개별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박종서 기자가 취재했어요. 넉 달 만에 5천억 MVP 펀드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미래에셋생명 MVP 펀드. 2014년 4월에 2조 5천억 정도 됐는데요. 1인명 자산 배분형인데 주식 채권 비중 국내외 자산 배분인데 수익률이 59.7%, 6년이죠. 그래도 꽤 요새 증시가 회복되면서 많이 회복됐는데 여길로 지금 많은 자금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14일 MVP 펀드의 총 자산은 이번 주 들어 2조 5천억을 넘어섰고 MVP 펀드가 출시된 지 7년이 흘렀는데 총 자산의 20%의 5천억이 불과 넉 달 동안 증가했다. 주가 상승으로 변액보험이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변액보험에서는 그래도 미래에셋생명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한국경제 기자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자산버블 경고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는요, 미국 글로벌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 초저금리 환경을 뒤흔들고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속도도 문제다. 일종의 선행 지표인 국채금리가 급변동하면서 그동안의 시장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세계 주요국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포모 랠리가 2018년 2월 말을 내린 데는 당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3%에 근접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네. 지금 1.15% 정도가 올랐어요. 아직 3% 갈 것까지는 좀 멀었는데 그래도 경계는 계속 해야겠네요. 오영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자가 된 거야? 아니면 화폐가 타락한 건가? 네, 화폐의 타락이란 말을 썼네요. 네, 사람이 타락했다.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가 됐다. 이건 있는데 화폐가 타락을 하나요? 네, 진짜 문제는 일개미들의 박탈감과 의욕 저하다. 한편에선 주식 투자로 한 달 월급을 쉽게 버는데 일개미는 월급 디플레를 겪는다. 더 힘든 자영업자는 월급이 그립다고 토로합니다.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산 격차는 평생 못 메울 크레바스가 돼가는데요. 왜 인플레가 인법 없는 세금, 빈자의 세금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초저금리가 경제 회복 수단인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인플레는 곧 중앙은행의 타락인 셈이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화폐를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레닌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고 합니다. 월급은 떨어지고 월급은 똑같아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요. 월급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은 똑같고 그런데 집값은 오르고 주가는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라서 나의 자산이 5억이었는데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된 건가요? 근데 문제는 옆집의 집값도 오른다는 거죠. 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NH 미국 주식 월배당 2달 새 2차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매달 그 배당을 받는 투자 방법이 있어요. 시스코스 시스템즈는 1, 4, 7, 10월 배당합니다. AT&T는 2, 5, 8, 11월 배당합니다. 화이자는 5, 6, 9, 12월 배당합니다. 이 3개 종목만 투자를 하면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달러로.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킨 70% 싸게 팝니다. 입소문 타고 대박난 기업이 있어요. 네, 라스트 오더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떨이 상품도 있죠. 12시까지 11시까지 못 파는 치킨들 이렇게 싸게 내놓는 라스트 오더를 통해서 싸게 내놓습니다. KFC도 한 9시 지나면은 좀 싸게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싸게 나온 걸 사 먹고 싶어지네요. 지금 10시 38분인데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유치에 성공하면서 사업이 전국 단위로 커졌는데요. 라스트 오더. 요것도 한번 제가 사용법 마지막에 공유해 드릴게요. 네. 지금은 뭐 거래 금액이 8억 원대로 증가하기도 했답니다. 세븐일레븐도 여기서 팔아요. 지난해 95만 개 제품을 팔아 폐기 비용 24억을 아꼈다고 하고요. 롯데백화점은 식당과 음식 등을, 편의점은 삼각김밥 등을 폐기 제품을 앞둔 제품을 싸게 팝니다. 세븐일레븐, 롯데백화점 본점, CU 가입점에 있죠. 김주환 기자가 취재했어요. 김정주 우주에 베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제2의 월가가 뜨고 있네요. 네, 높은 세금과 비싼 물가 등을 이유로 기존 지역을 떠나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세법을 개정해 소득세를 없앴고요. 뉴욕 등과 달리 개인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등이 없다고 합니다. 저번에 텍사스 말씀드렸죠. 네, 플로리다도 개인소득세가 없네요. 역시 개인소득세가 없는 것이 인기가 많아요. 우주항공 또 나옵니다. 하나. 네, 하나가 지금 인수한 회사도 있고요. 미국에서 인수한 회사도 있어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나 시스템이 미국 카이메타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9.12%를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이메타가 생산한 위성 안테나 제품의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했는데요. 하나그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인공위성 전문기업 시트랙 I도 인수할 예정이죠. 자, 우주항공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소개시켜드린 기획사 잠깐 봤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요. 패션 업체는 좀 놀랐다고 합니다. 예, 롱패딩이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아웃도어 패션 업계 1위를 자랑하는 노스페이스도 연초 판매가 늘었습니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올 초 추운 날씨로 쇼패딩 주요 제품을 리오더 물량까지 모두 완판을 기록 중이고 롱패딩 판매가 급증했다고 밝혔어요. 노스페이스의 눕시를 비롯해 주력 쇼패딩은 이미 완판돼 제품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스페이스의 그 회사를 한번 보시죠. 네이버 증권에서 영원무역하고 영원무역홀딩스가 있어요. 영원무역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원무역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시총이 5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19년에 2천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한 2년이면 본전이 나온다는 얘기죠. 싸네요. 기업에 관심이 가네요. 최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그룹 김승현의 꿈 위성사업 포트폴리오 완성 시너지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우주항공이 계속 난리예요. 왜 자꾸 나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공위성 전문업체 세트랙 I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계적으로 세트랙 I 지분 확대를 추진하되 우선 발행 주식의 20% 수준을 신주 595억 원을 인수하고 전환사채 500억 원을 취득 총에 최종적으로 30%까지 지분을 늘린다. 이번 인수는 김승현 회장의 미래 먹거리 발굴 연장선이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세계 무대에서 사업 역량과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항공, 우주 등 신규 사업에도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주항공 기대되네요. 우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견제냐 발목 잡기냐 국민연금을 보는 재계의 불안한 눈입니다. 네, 지금 산업은행도 국민연금을 야들야들 씹고 있던데 네, 그러네요. 국민연금 수탁위의 반대 근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탁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주주 이익을 키울 요소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는데요. 또 기업의 실수 없이 인수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삼았어요. 이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로 고사 위기를 맞아 구조 재편이 시급한 항공업의 절박함을 뒤로한 채 본질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반대 근거로 댄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역할 자체에 의구심을 들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가치라는 것도 기업이 회생불능 상태로 빠진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대한항공은 주주 구성상 50% 이상이 소액 주주입니다.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은 70%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정작 주주 가치에 극도로 민감한 소액 주주들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연금만 주주 가치를 이유로 시대착오적 반대를 고수한 것입니다. 네, 국민연금 요새 헛발질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잘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미지는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이학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겨우, 카카오, 아직, 빅테커, 마이데이터, 희비. 네, 네이버의 판전 승입니다. 이번에 예비 허가를 받았던 네이버 파이낸셜은 대주주인 미래에셋 대우 때문에 마이데이터 진출에 제동이 걸릴 뻔했으나 이를 해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 대우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요. 이 때문에 1차로 예비 허가를 받은 21개사 중 네이버 파이낸셜만 본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미래에셋 대우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 파이낸셜 보통주를 전환 우선주로 받고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나눴습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을 지분 10% 이상만 대주주로 보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럼 미래에셋 대우 주가도 한번 봐줘야겠네요. 네. 네이버 증권에서요. 미래에셋 대우 쳐볼게요. 11,100원, 6조 5천억. PER은 10년을 기다려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미래에셋 당기순이익으로 원금을 해소하는 기간을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요. 또 우선주가 있죠. 우선주는 5,000원에 불과하네요. 그러면 PER이 5가 조금 넘네요. 그러면 좀 싼 가격입니까? 그리고 미래에셋 또 에셋을 쳐볼게요. 대우, 이우비도 있네요. 여긴 4,560원이네요. 더 싸네요. 예. 우선주 투자하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네요.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되살아난 버블의 추억, 일본 증시 3만 전무항에도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일본 은행은요, ETF를 매입해가지고 증시를 부양을 해요. 그럼 미국 주식,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직접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사듯이 일본 은행이 그냥 주식을 투자를 합니다. 상강지수 펀드 매입을 통해서요.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그 펀드 투자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일본 은행은 시가총액의 7%에 해당하는 45조엔, 약 477조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며 증시의 최대 큰손으로 부상했습니다. 일본 은행의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 100곳을 넘는데요. 일본 증시 상승을 두고 관제 버블이 나는 비아냥거리는 날이 나옵니다. 일본 은행은 출구 전략에 나섰다간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차별적 매입으로 인한 시세 왜곡과 기업에 대한 소홀한 경영 감시, 대차 대조표상 손실 위험이라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일본 은행으로선 출구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ETF 보유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일본은행은 오는 3월 ETF 매입 정책의 검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도 블룸버그는 디지털화 친환경 등 경제개혁을 약속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연입의 실패에 정책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고 코로나19 긴급 사태로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급격히 훼손될 수 있으며 엔화 강세가 일본 수출주를 짓누를 수 있다는 점 역시 일본 증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저조한 경제 성장, 막대한 국가 부채, 인구 고령화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문제로서 일본 증시의 장기적인 낙관로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철현 기자가 취재했어요. 제2의 로켓 배송 신사업으로
쿠팡 퀀텀 점프 이끌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 의장의 10년 꿈 나스닥 상장. 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경영일선에 물러난 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손을 떼고 미국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새해 들어 쿠팡의 나스닥 상장 계획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쿠팡을 포함한 일본 소프트뱅크 투자 기업 중 최소 6곳이 올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IPO 시점을 2분기로 전망하며 기업 가치는 300억 원 달러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로 32조 원에 달한다. 쿠팡이 최근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에 통과했고 이르면 3월 중에 상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쿠팡은 상장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적절한 때가 되면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중 쿠팡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0년 꿈 드디어 이루셨네요. 잘 되면 좋겠네요. 아직 이루진 않았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연초부터 돌직구 3개 날린 미스터 쓴소리 이동걸 회장. 네, 왜 그러죠? 이분 정치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회장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는데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명분이 퇴색했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두 항공사를 통합해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상승이 예상되는데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이번 합병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근거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비판이 실제로 있었다면서 사안의 명분이 퇴색되거나 사안의 중요성이 감퇴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네요. 네, 정부하고 나를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이기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승현의 항공우주사업 도전, 시트랙 지분 인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요, 이분 인수는 우주 개발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에 기대되는 우주 위성 산업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요. 위성 개발 기술 역량 확보 및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거에 투자한 건데요. 와, 이런 거에서 이제 요새는 다음에는 요걸로 막 인터넷도 연결되고요. 5G도 되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빌 게이츠 LG화학의 소아마비 백신 개발 감사 편지를 보냈네요. 빌 게이츠, 땡큐 빌 게이츠. LG화학이 공급하기로 한 소아마비 백신 유폴리오는 독성이 약화된 바이러스인 약독화 바이러스를 활용한 차세대 4 백신인데요. 기존의 약한 독성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최대한 생 백신보다 안정성이 높습니다. LG화학은 지난 2014년 4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고 빌앤 멀린드 게이츠 재단은 LG화학이 2017년부터 총 5,760만 달러, 6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감사하네요. 벤처 스타트업의 저금리 대출, 실리콘밸리형 투자 주권부 융자, 우리 은행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투자 요거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벤처 스타트업 있고요. 융자기관, 은행 등이 있고 투자기관 VC 등이 있는데요. 벤처 스타트업의 은행이 이제 저리로 융자를 주고 신주 인수권을 사는 겁니다. 네. 벤처 투자기관이 직접 이렇게 투자하진 않고요. 대출 심사 정보를 은행한테 제공하고요. 네. 서로 공유를 하네요. 투자기관은 벤처 스타트업의 벤처 투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죠. 외국에서 많이 좀 카피해서 도입한 것 같아요.
네. 투자 조건부 융자는요,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거나 후속 투자 가능성이 높은 창업 벤처 기업에 금융기관이 저리로 대출해주고요, 소액의 지분 인수권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력만 있고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은 초기 자금을 VC로부터 투자받게 되는데, 이 경우 투자를 받을 때마다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업자는 VC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경향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유능한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유니콘,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아왔어요. 하지만 지분 희석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데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죠. 박한신 기자가 취재했어요. GM, LG와 합작해 1000km 가는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하네요. 정말 멀리도 가네요. GM하고 손잡은 LG솔루션. 아까 박현주 회장 말도 생각나네요. 전기차가 어디가 성공하든 다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메리베라 GM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날 GM의 미래 비전은 교통사고 제로 크래시, 탄소 배출 제로, 제로 이미션, 교통체증 제로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비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기술의 진보이며 GM에는 얼티엄 플랫폼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메이카이 GM 연구그룹 매니저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사를 세워 직접 생산하는 얼티엄 배터리와 플랫폼 설명에 나섰는데요. 얼티엄 플랫폼 배터리를 통해 GM은 한 번 충전에 최대 7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는 LT엄 배터리 셀에 대해 기존 전기 배터리보다 40% 적은 비용과 25% 적은 무게로 전력을 공급한다며, 알루미늄을 통해 코발트에 대한 의존도를 70%까지 줄여 전기차 시대 수요 증가에도 충분히 코발트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G화학과 GM 협력 기대됩니다. 줌 유상증자로 15억 달러 조달 나섰다고 합니다. 요새 줌으로 영상회의 많이 하시죠? 그 줌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편이래요. 줌은 이번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영자금 등으로 우선 쓰겠다고 하면서도 보완적인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인수 또는 전략적 투자를 위해 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될 때를 대비해 인수합병 기회를 포착하려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CNBC는 실제로 줌의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CNBC는 줌의 가치는 기업 공개 이후 10배가 됐지만 현재 주가는 지난해 10월 중순에 기록한 고점인 568달러 대비 41% 이상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실화하면서 타격을 받았다는 건데요. 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0%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1월에 내다봤는데, 올해 중순 이후보다 많은 사람이 집에서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면 기록적인 성장세는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로나19가 잘 해결되면 줌의 주가는 내려가게 될까요? 노희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플레이드 인수하려던 비자, 반독점 소송 부담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비자가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인수를 할 수가 없네요. 이에 월스트리트저널 비자 플레이드 인수 포기로 카드 외 결제 능력을 다양화하려는 비자의 시도가 좌절됐다면서, 핀테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고객을 확대하려는 비자에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비자가 소비자 결제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네요. 마스터카드는 또 다른 데 인수하는 거를 허락했어요. 마스터카드가 점점 비자를 또 따라잡을 수도 있겠네요. 삼성 또 다른 폭탄. 삼성 3%를 삼성생명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삼성생명법도 있고
또 3% 의결권 제한도 있어요. 개정상법은 이사회 멤버인 감사위원 선출 시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때문에 헤지펀드 등 해외 투기 세력의 지분을 3% 아래로 쪼개 보유한 뒤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은 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생명인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만약 이들 주주의 의결권이 3%로 묶이면 지난해 말 종가 기준으로 약 42조 원의 지분 가치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기도 했죠. 네, 삼성생명법 어떻게 될까요? 삼성생명법은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시가로 평가를 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원가로, 그러니까 예전에 취득한 진짜 원가로 했기 때문에 지분 그걸로 계산한 가치는 얼마 안 돼요. 근데요, 나중에 요번에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총자산 3% 초과를 하게 돼서 지분을 5년 내 매각을 해야 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과징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앞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법도 또 통과돼서 좀 많은 힘든 점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통화량 300조 늘었는데 통화 유통 속도는 사상 최저라고 하네요. 11개월 만에 시중 유통성이 270조 원이나 폭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보이시죠? 네, 3,100조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근데 유통 속도가 있는데요. 그 유통 속도가 빨라야지 그 돈의 양이 많아진 게 우리가 체감이 됩니다. 근데 유통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요, 사실 체감은 크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1이었는데 2로 늘어났는데 유통 속도는 100에서 50% 줄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유통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이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라스트 오더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마감 세일 라스트 오더가 나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라스트 오더는 편의점 마감 할인도 해주고요. 80% 오늘 특가, 인기 브랜드 마감 할인, 우리 동네 마감 할인, 여러 가지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마감 시간에 주문을 해서 돈을 아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쿠팡 이츠를 한번 해볼게요. 쿠팡 이츠는 제가 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요, 쿠팡 이츠를 검색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맛있는 음식을 빠르고 편하게, 이거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쿠팡 이츠는요, 아주 빨라요. 정말 빠르게 오는 것들만. 이건 13분까지도 있죠. 정말 빠르죠. 네, 이걸 사용하셔서 전국 어디서나 배달할 수 있으니까 빠른 배달 서비스 또 이용해서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뜨시면 되고요. 아니면 밴드에서 온라인 경제기사의 달인 알파균, 밴드에서 알파균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